안녕하세요. 노니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학원을 등록하려면 필수 관문인 레벨 테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원에서도 아이들이 등록을 하기 위해선 레벨 테스트를 필수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9년간 레벨 테스트를 보면서 아이들을 만나오다 보니 이 레벨 테스트라는 것 자체에도 오류가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사교육계 레벨 테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봤던 EBS 다큐 중에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때는 영재반에 들어가서 우수학생으로 뽑히기까지 했던 학생인데요. 중간에 한국 귀국을 했고 한국의 모 어학원 레벨 테스트를 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존에 영어 실력 상위 1% 이내에 든다는 평가를 받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다큐를 보던 많은 사람들은 이 학생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90점 만점에 54점. 심지어 이 학원의 원장은 이 학생에게 혹평을 보내는데요. 지금의 영어 실력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본인의 학생들은 하루에 단어를 700에서 800개 정도 외우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스카이대를 갈 수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저는 레벨 테스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순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레벨 테스트의 순기능은 아이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사교육계에서는 이 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역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기능이라 함은 영업의 수단, 임을 뜻합니다. 레벨 테스트를 활용해서 많은 학원들에서 레벨 테스트를 빙자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혹 아이가 너무 늦었다 혹은 큰일이 났다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죠. 이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제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방향 그리고 신념이 확고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방향을 잘 잡고 계실까요? 실제로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6살 12월에 만났던 아이가 있어요. 아이는 파닉스도 혼자서 때웠던 아이였고 정말 뛰어난 게 느껴지는 아이였어요. 실제로 검사받았던 지표에 의하면 상위 1% 이내, 즉 영재 중에서도 영재였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7살에 저랑 공부를 시작해서 8살에는 챕터 북이라 불리는 매직 트리하우스를 읽고 있었는데요. 저희 원 건너편에 있던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의 레벨 테스트를 봐주겠다고 했다 들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는 15분 정도 무언가를 하더니 나와서 아이가 영어를 전혀 모른다. 정말 큰일이 났다. 그러니 우리 영어 유치원을 보내셔야 한다. 라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너무 황당한 얼굴로 저희 원에 들어오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저 또한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다른 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렸었어요. 주말이 지나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었는데 여러 학원에서 테스트를 받았는데 정말 좋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이제 테스트 결과지까지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학원들이었고 정말 좋은 결과들을 받아왔었습니다. 이런 일화는 지난 9년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영어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믿지 말아야 할까요? 분명히 이야기하자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학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원도 있습니다.
대상이 좋은 학원인지 좋은 학원이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학원과 그렇지 않은 학원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은 학원을 고르는데 보다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팁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레벨 테스트가 기능적인 부분을 잘 수행하고 있는 곳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일화에서 아이가 어떠한 테스트를 받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는지 아무것도 어머님께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영어 학원마다 각기 이유는 다르지만 테스트 문항 자체를 오픈하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학원마다 문항을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고는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를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냐 한다면 결과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테스트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곳들도 많고 기준 자체가 애매한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테스트 결과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도의 판단은 테스트 결과지가 얼마나 친절한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지, 그리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 아이에 대한 이러한 수치가 나온 것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최악의 상황에는 구두로만 설명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명확하지 않은 기준 혹은 자체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 내 아이의 수준을 바로 파악하고 있을 것. 여기서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 기관들의 테스트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SR 테스트는 꼭 한 번씩 응시해 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지피지기라 함은 상대방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학원을 알아보고 테스트를 보기 이전에 내가 아이에 대한 수준 파악과 이해가 명확히 있어야 그 학원 측에서 내 아이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파악을 했는지 판단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무작정 어느 학원으로 달려가서 우리 아이를 판단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강점은 무엇이며 약점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한 후에 학원에서 테스트를 받아보시면 보다 판단이 수월해지겠죠? 세 번째, 가능하다면 어떠한 시험 그리고 어떠한 영역을 테스트하는지 미리 파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전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 영어 도서관에서 근무를 할 때의 이야기예요. 그곳에서는 레벨 테스트로 SR 테스트와 단어 테스트를 봤었어요. 한날은 너무 궁금해서 이 단어 테스트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었는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 단어 테스트를 보는가 하니 담당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SR 테스트만 보면 시간이 너무 짧잖아. 이 단어 테스트도 보게 해서 시간이 좀 더 걸려야 신중하게 보는 것 같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곳이 다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사전에 미리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간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레벨 테스트의 정확도가 꼭 시간과 비례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서 더 정확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짧게 걸렸다고 해서 정확하지 않은 것도 아니죠. 레벨 테스트의 정확성은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떠한 항목들을 테스트를 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 레벨 테스트의 의도를 파악할 것. 간혹 가다가 정말 터무니없이 어려운 테스트, 초등생 아이들에게 토플 지문 수준의 레벨 테스트를 출제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원들의 경우에는 레벨 테스트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일종의 트로피처럼 자랑거리가 되고는 하는데요. 저는
이런 학원 같은 경우에는 레벨 테스트가 레벨 테스트로서의 순기능을 잃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레벨 테스트라 함은 아이들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고요. 아이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터무니없이 어려운 테스트가 과연 아이들의 수준을 얼마나 파악해 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러한 고난이도의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심리를 자극하기도 하는데요. 마치 이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만 도태되는 느낌이고, 이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뭔가 안정권에 진입하는 듯한 안심을 주기도 하죠. 덜어는 테스트를 보고 큰일이 나셨습니다 라고 불안을 조성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아마 아이의 부족한 점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설명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불안감에 휩싸여서 등록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찜찜한 마음에 다른 곳을 알아보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헌데 어떠한 과목이든 과목 불문하고 큰일이 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원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배제시키는 것을 추천드려요. 우리 아이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큰일이 난 건지, 그리고 그 큰일이 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아이를 위함인지 혹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큰일이 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 또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다고 판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헌데 이럴 때 저는 큰일이 났어요. 혹은 큰일이 났으니 저 공부를 하셔야 해요.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이가 이제는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때이고 다른 학원들도 가보시고 맞는 학원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지 그게 꼭 저여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교육자라면 누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시고 시험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사교육계에 학원과 쇼핑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저는 이 표현이 대단히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전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L사, S사 기타 등등의 브랜드를 비교해보고 우리 집이랑은 잘 맞을지 혹은 어떠한 기능들이 있으며 가격대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신중히 구매하잖아요. 아이의 학원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아이의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저 한 군데 혹은 한두 군데만 보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추가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상담 받아보다 보면 그 결과값들이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이야기하는 바가 동일하다면 그 결과값이 조금 더 유의미하다는 뜻이겠죠. 저는 가끔 우리 학부모님들께도 궁금하시면 다른 학원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기도 하는데요. 상담을 받아보다 보면 그 학원을 알아보는 안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 아이의 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사실 학원을 여러 군데 가본다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될 수도 있으니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보다 나은 아이의 내일을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노니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노니쌤은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